피부 타입별로 어떨 것 같은지 힘을 모아서 디스를 해주겠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갬성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 파운데이션 3종 비교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갬성이 낭낭한 만큼 좋은 파운데이션들이 또 이렇게 숨어져 있더라고요. 숨은 파데가 궁금하셨다면 지금 바로 훈현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네이밍 레이어드 커버 파운데이션. 바로 첫 번째는 네이밍 파데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건성분들을 위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가볍더라고요. 일단 외관도 너무 갬성 아니에요? 진짜 저렴해 보이지 않고 딱 요렇게 에센스처럼 쭈르륵 흐르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발림성이 촉촉함의 끝이고 피부에 올렸을 때 쫙 깔리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리뷰를 했던 입생누랑 크림 파운데이션처럼 정말 이게 파운데이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스킨케어처럼 얇게 펴발리거든요. 거기다가 색상 같은 경우도 화사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고 다크닝도 거의 없더라고요. 내추럴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향기가 조금은 인공적인 향이 나가지고 저는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화장품 향 같으면서도 소독약 같은 그리고 커버력이 있는 파데라서 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꽤 톤 보정과 잡티 커버를 해주는 편이고요. 초보자도 브러쉬로만 컨트롤이 가능할 정도로 정말 부드럽게 쉽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손에 힘을 싹 풀어주셔야 돼요. 얘를 막 힘줘다가 싹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얘의 매력을 잃더라고요. 뭔가 제가 손에 힘을 텐션을 딱 줘가지고 탁탁탁탁 발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두껍게 발리면서 나는 이 파운데이션은 별로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정말 결자국도 생기면서 커버력까지 잃었어요. 그래서 꼭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손에 힘을 풀어서 얇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펴발랐을 때 고정되는, 픽스되는 속도도 빠르지 않아서 바르기가 너무 쉬웠고요. 우리 파운데이션 빨리 픽스되는 거는 이렇게 딱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스펀지를 떠다닥 바로 두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펴발라준 다음에 뭔가 시간을 좀 두고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발라줘도 전혀 뭉친다거나 엉겨 붙는다거나 하지 않아서 그런 점도 얘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감 같은 경우도 적당히 광이 돌아서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뻤고요. 워딩으로 표현한다면 은은한 윤광 정도? 그리고 특히 얘는 코 부분이 미쳤어요. 정말 이게 얇게 올라가는데 밀착이 착착착착 잘 되던데? 갑자기 반말이? 우리가 코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스펀지를 이렇게 두드려주다 보면은 뭔가 벗겨진다거나 뭉친다거나 뭔가 이게 제대로 안 발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특히 얇은 파운데이션은.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한번 얇게 딱 깔고 올렸을 때 바로바로 이게 올라가면서 좀 깜짝 놀랐어. 뭔가 이거 껌처럼 달라붙는 그런 픽스 있는 파데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올라가지 싶을 정도로 밀착력이 놀라웠던 촉촉 파데? 그래서 건성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할 건성 추천 여름 파데고요. 아쉬운 점을 한 가지 꼽아보자면 얘 이름이 네이밍의 레이어드 커버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얘를 레이어드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뭔가 커버력이 쌓이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얘의 장점은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얇고 에센스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를 레이어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뭔가 이게 쫀쫀하게 잡아주기는 하는데 뭔가 두꺼워지는 느낌? 그래서 커버력은 물론 올라가서 좋아지지만 제가 얘의 장점이라고 느꼈던 그런 매력들을 다 잃는 느낌이라서 뭔가 그렇게 사용하면 다른 제품과 굳이 차별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쓰신다면 레이어드보다는 저처럼 얇게 사용해 주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지속력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수부지 피부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적당히 은은하게 유분감이 올라와서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뭔가 글로우한 느낌이 살면서 첫 사용감이 떠오르는 파데였고요. 코 부분이 특히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처음에 발릴 때도 코 부분이 만족스러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묻어남 없이 잘 유지되는 느낌이었고 밀착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유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뭔가 모공들이 따다닥 눈에 띄는 거는 아닌데 은은하게 이렇게 모공 부각이 살짝은 있는 느낌이었고요. 주름기임은 전체적으로 없는 편이었고 얇고 촉촉하게 발려서 그런지 유분이랑 섞이는 것도 나쁘지 않게 잘 섞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브러쉬로 사용했을 때 지속력까지 챙길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어서 수부지분들, 건성분들이 조금은 쉽게 바를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성분들도 혹시 사용을 하게 되신다면 얘는 유분기랑 조금 섞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 더 고정력이 올라간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글립스 블러 웨어링 파운데이션 베이지. 다음은 이글리스 파운데이션인데요. 제가 이글리스 같은 경우는 원 브랜드 메이크업을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이 물건이에요. 진짜 괜히 유명한 게 아니더라. 딱 이렇게 짜잖아. 정말 꾸덕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펴발랐을 때도 쫀쫀하면서 뭔가 꾸덕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결집력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반면에 피부에 올리면 뭔가 이게 파운데이션이 쫀쫀하게 짝짝짝짝 달라붙는 느낌보다는 입자가 조금 고운 느낌이 들었고요. 커버력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은 지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픽싱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딱 이렇게 올려놨을 때 살짝 이게 매트해지는 속도가 바로 보이죠. 지금 여기는 광이 도는데 여기 광 거의 안 도는 거.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빠르게 픽싱이 되기는 하는데 얘가 또 크리미하면서 쫀쫀한 느낌도 있다 보니까 뭔가 픽싱은 안에가 빨리 되기는 하는데 펴바르기 어렵지 않은 느낌?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써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색상이 뭔가 피부에 올렸을 때 살짝 화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톤업 크림까지는 아니지만 톤업 크림이랑 뭔가 파운데이션을 섞은 느낌? 이게 화사한데 조금은 튀는 느낌이 있어서 그 점은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화사한 거를 좋아하시면은 추천. 뭔가 톤업 크림의 화사함이 싫다 하면 비추. 그리고 또 피부에 올렸을 때 모공 커버도 굉장히 잘 되기는 하는데 스킬이 조금은 필요했어요. 뭔가 대충 써서 발랐을 때 모공 커버가 잘 되는 제품은 아니었고 브러쉬를 저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 나 있는 방향에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발라주니까 모공 커버가 잘 되기는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모공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 컨트롤을 해줘야 되니까 뭔가 너무 초보자 분들이 쓰기에는 모공 커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대신에 발림성이 쉽고 양 조절에 따라서 텍스처 그 느낌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요. 바를 때도 벗겨짐이 거의 없고 잘 쌓아가면서 바를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커버력이 너무 좋아서 얇게 한 겹만 깔아도 충분하기는 했어요. 지속력 같은 경우는 제가 수부제라서 기름이 올라온데도 불구하고 광이 전혀 돌지가 않았고요. 보송하게 마무리가 됐고 그렇다고 막 건조한 느낌이 들지도 않았어요. 정말 보송한 파데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할 것 같고 제가 핸드폰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근데 묻어남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그것도 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보송한 파운데이션 하면은 요 정도로 묻어남이 없나? 진짜 어떻게 지속력 테스트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되지? 좀 놀라기도 했고 모공 커버도 굉장히 잘 해주는 편이기는 하나 포엽 게임이나 코 쪽에 조금의 무너짐은 있었지만 그 외에 별다른 무너짐이 보이지는 않았고요. 특히 얘가 보송해가지고 저는 잔주름 게임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런 데 게임이 없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의 요 정도면 여물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모공 커버 정말 잘해줌. 모공 최고. 그만큼 모공 커버를 끝내주게 잘해주는 제품이고 확실히 바르기 쉽고 그 안에 쫀쫀한 게 모공 속 들어가면서 보송하게 싹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았는데 뭔가 색상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23호인데 뭔가 23호 같지 않은 그 느낌이 있어. 그 화이트한 느낌이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라카 파운데이션. 이 제품은 제가 라카 원 브랜드 메이크업 때도 굉장히 잘 사용한 제품인데 정말 발림성이 크리미하게 발리고요. 이렇게 딱 바르면 이런 느낌. 이글립스랑은 좀 다르죠. 걔는 꾸덕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좀 더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딱 보이다시피 커버력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픽스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커버력도 있고 픽스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컨실러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였고 대신에 얘가 아무래도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뭔가 컨실러를 커버하고 싶을 때는 브러쉬의 양을 최대한 덜어서 얇게 사용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바르게 되면은 레이어드도 충분히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께감도 말씀드렸다시피 얇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두껍다기보다는 내가 양 조절을 잘 못하면은 두꺼운 파데야 별로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소량을 사용해 주셔서 얇게 깔아주시는 거 정말 명심. 네이밍 같은 경우는 얇게 사용을 했을 때 매력을 발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얇게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뭔가 매력을 깎이게 되는 느낌이 다르죠. 매력이 쌓이는 거랑 매력이 깎이는 거랑은. 그래서 항상 양 조절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어느 정도의 메이크업 스킬이 있는 분들이 썼을 때는 진짜 만족스러운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저는 파운데이션을 사실 너무 오랜 기간 바르다 보니까 이 제품이 뭔가 손이 유달리 많이 갔어요. 뭔가 크리미한 질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진짜 무난한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추천드리기에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굳이 나눈다면 건성분들보다는 지성이랑 수부지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감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감, 유분감 조금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브러쉬가 살짝은 매트해지잖아요. 처음에 발랐을 때 그 크리미한 질감으로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시고 약간 쫀쫀해졌을 때 이마 탁탁 얇게 사용해주시고 코 부분에 밀착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매트해진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주시면은 정말 이만한 루틴이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모공 커버도 나쁘지 않게 잘 해주는 제품이었어요. 정말 무난무난 그래서 이 아이의 지속력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분기는 전반적으로 올라왔고요. 모공 게임도 없이 지속이 잘 되는 파운데이션이었어요. 대신에 코 쪽에는 좀 유분기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무너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손으로 딱 터치를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밀착력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여튼 지워짐이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유분기가 얘를 발랐을 때는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 파운데이션이 딱 바를 때는 뭔가 수분과 유분가 날아가는 느낌이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그 안에 유분기가 나오는 느낌? 그래서 코 쪽은 가장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코 아래 붉은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워졌어요. 이게 움직임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분들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크닝도 살짝은 있었고요. 지성분들이 여름철에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파데 차라리 겨울에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수부지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는 좀 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유분기가 올라와서 주름게임이라든지 호역게임 같은 경우는 없었고 보통 유분이 살짝 올라오면 모공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오는 그 유분기를 좀 내려주면은 그러니까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서 파우더로 좀 가볍게 처리를 해주면은 얘도 지속력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 수분감 유분감 날아갔다고 그냥 그 상태로 놔두지 마시고 미네랄 파우더 있잖아요. 그런 파우더로 가볍게 눌러주시고 코 부분만 조금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신다면은 얘도 여름철에 지속력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파데입니다. 얘는 수부지 친구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갬성 브랜드 대표 파데 3종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건성분들은 네이밍 파데를 추천드리고 지성분들은 이글리스 파운데이션, 수부지분들은 라카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사실 막 대표적으로 이런 파데들이 좋다, 얘네 제품들이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는 않았어가지고 내가 힘을 모아서 디스를 해주겠어, 팩폭 리뷰를 해주겠어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네이밍 쓰고 좋네? 이글리스 쓰고 뭐야 이것도 좋네? 라카도도 좋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당황을 했어요. 뭔가 파운데이션 리뷰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예전에는 확실히 뭔가 좀 품질이 떨어진다, 뭔가 가격 대비 품질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브랜드에서도 하나를 뭔가 강력하게 집중을 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 강력한 장점 때문에 모든 파데들이 아쉬운 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야. 뭔가 얘는 이 컨셉이 아니니까 이거를 기대하긴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리뷰를 하면서도 예전만큼은 꽂히는 느낌이 없으니까 저도 약간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우리 친구들 또한 보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점은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점점 파운데이션 베이스를 너무 잘 만들고 정말 다양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리뷰를 할 때는 피부 타입별로 어떨 것 같은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예전에는 하나의 파운데이션을 딱 쓰고 얘의 객관적인 리뷰를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얘 컨셉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 그 컨셉에 맞는 제품인지 정말로 뭐 지속력이 좋다라 그러면 지속력이 정말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리뷰해 드리는 식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뭐 그러다가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제품들이 있으면 또 팩폭 리뷰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나는 훈이언님의 디스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런 제품 나오긴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훈이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